볼리비아의 11월 A매치 우리가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를 거둔 것은 매우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2포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볼리비아에게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볼리비아가 오늘 주전 멤버들이 거의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볼리비아가 최근에 가장 정예 멤버로 나왔었던 브라질전과 비교해보면 그 경기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4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소속팀의 문제 때문에 4명 정도가 국대에 합류를 못했고 비자 문제 때문에 또 선수가 못 오기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볼리비아의 1군 선수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을 거둘 것이다 이런 예상이었는데 볼리비아가 오늘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의 전술적인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볼리비아가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볼리비아도 너무 약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는 건데 결국엔 손흥민의 이 프리킥 한 방, 손흥민의 사실은 이 환상적인 프리킥이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죠.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요즘에 너무나 잘 차는데 여기서도 정말 딱 감겨 들어가서 구석으로 꽂히는, 벽이 넘어가자마자 아무래도 워낙에 벽을 넘어가자마자 빠르게 꽂히다 보니까 지금 볼의 위치가 완전 구석으로 꽂혔잖아요. 옆그물로 거의 들어가는 코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아예 막지 못하는 이 프리킥 골이 나오면서부터 볼리비아가 아무래도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게 이제 기점이 돼서 오늘 경기도 사실은 손흥민의 저 프리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오늘 경기 끝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정도로 볼리비아가 굉장히 오늘 경기는 준비를 잘 해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겼지만 오늘 경기를 분명히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볼리비아를 상대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전했는지를 봐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경기 볼리비아의 수비 형태가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가 사실 남미에서 본인들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 경기할 때 오늘은 포백으로 나왔어요. 포백으로 나왔지만 이명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김태현, 김민재 백스리가 되고요. 김문환이 올라갑니다. 근데 김문환이 이강인이 측면으로 좀 빠지니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김문환, 이강인 5명의 선수가 되고 미들라인에 김진규와 원두재, 이명재, 김태현, 김민재가 최후방입니다. 이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포백을 만들 때 매번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었죠. 왼쪽 풀백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 풀백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인데 볼리비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를 하냐면 우리의 수비 라인 김민재, 김태현, 이명재가 볼을 잡을 때는 여기는 압박을 거의 안 합니다. 대신에 공격 라인도 살짝 내려가서 수비 블럭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수비 라인은 올라오면서 공격수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공격 라인은 내려가고 수비 라인은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지역 미드 블럭 즈음에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여기서 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김문환, 이재성, 김진규, 원두재 요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어쨌든 볼을 받아서 여기서 볼을 얼마나 받아서 지켜낸 다음에 앞으로 보내주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아무래도 상대는 좁은 공간에서 뺏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저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볼을 잡아서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간격이 좁으니까 압박이 정말 강했고 심지어 오늘 심판이 마닝, 우리가 아시안컵 때 너무 안 불던 심판 있잖아요. 반칙을. 또 그 심판이었어서 반칙도 잘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볼리비아에게 유리한 판이 좀 깔린 경기였죠. 거친 경기가 되는 경기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 여기서 살아나가는 패스가 거의 안 나왔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공격할 때는 딱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제 왼쪽 풀백인 이명재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김태현, 김민재 백스리가 돼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김문환이 올라갔고요. 여기선 이제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5명의 공격 라인이 앞쪽에 배치가 돼 있고 이때 원두재와 김진규 2명의 미드필더인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볼리비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수비 라인이 완전히 내려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공격 라인은 내려와서 수비 라인은 올라오는데 공격 라인은 내려가는 매우 좁은 형태의 이 수비 블럭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냐,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볼을 안으로 접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황희찬이 가운데에 있는 김진규에게 주고 본인은 안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 김진규, 그러니까 패스를 주는 선수가 이제 볼을 잡는 순간 볼리비아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앞쪽에서 손흥민이 뛰어가고 있고 이재성도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볼리비아의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볼리비아의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고요.
볼리비아의 미드필더 라인은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과 이재성은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오프사이드에 걸렸고, 그리고 황희찬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좁은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패스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황희찬이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수비 자체가 굉장히 오늘 훌륭했어요. 근데 저런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볼을 받은 다음에 저기서 소유하고 풀어나가는, 혹은 저 좁은 공간에서 공간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못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됐었던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상대가 라인을 순간적으로 올리면서 좁은 공간을 만들 때 그 순간 수비 라인 쪽에서 원두재, 김진규, 미들라인부터 이제 센터백 라인까지 요 라인에서 이 사이사이 공간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가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상대가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갔을 때 여기서 볼을 받아서 우리 선수가 볼을 지켜줘야 되고, 왜냐면 상대가 막 달려드니까 이 달려드는 타이밍에서 지켜줘야 되고, 지켜주면 뛰어 들어갈 때 패스가 나온다. 요게 됐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패스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아쉽고요.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거친 압박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몇 번의 이제 찬스를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여기서 이제 아까랑 비슷한 장면인데 볼리비아의 수비 라인이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올 때 이 라인 사이에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볼리비아가 이강인을 압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수비가 올라왔는데 이강인이 여기서 볼을 잡으면 뛰어나가는 황희찬, 이강인의 패스가 들어가면 뒷공간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강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볼리비아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많이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격이 정말 답답했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많이 발생하는 그 장면이 왜 나오냐? 늘상 우리의 공격 구조가 김문환이 올라가 있고 이명재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의 백스리인데, 여기서 아무래도 김진규와 원두재면 김진규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플레이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원두재가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두재가 혼자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 볼 소유가 안 되고 좁은 공간에서의 이런 패턴 플레이가 부족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뺏겼을 때 상대가 역습하는 순간 요 공간이 빈다. 이게 오늘 경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진규 선수가 공격을 위해서 약간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그때 원두재 선수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문제가 좀 크다는 거죠. 이 장면 보면 이제 우리가 공격할 때 이제 이재성도 올라가 있고 이제 김진규 선수도 올라가 있습니다. 요 뒤에 이제 원두재 선수 혼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리비아의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주고받다가 여기서 끊겼어요. 끊기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게 위치에 대한 그 지정 자체가 좀 아쉬운 게 이재성 올라가 있고 김진규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가 그냥 비는 거죠. 받쳐주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요. 그런데 끌고 올라갈 때 원두재 선수가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원두재, 김진규, 이재성,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 앞을 아예 보호를 못합니다. 수비 라인 앞에 아무도 없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볼리비아가 편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역습을 하니까 이재성 선수가 무리하게 반칙을 합니다. 이 앞 공간이 그냥 열리니까요. 이런 장면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플레이하는 장면인데, 이강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격적인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강인이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지만 찔러주는 패스를 일단 합니다. 방향 전환을. 근데 여기서 패스가 미스가 났어요. 끊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강인 요 뒤에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끊기자마자 상대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순간 여기에 선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선수를 막아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김진규 선수도 공격으로 올라가 있고 이강인은 뭐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럼 뒤에 원두재 선수밖에 또 안 남는 건데 원두재 선수가 왼쪽에 쏠려 있어요. 왼쪽 미드필더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두재가 왼쪽에 있고 김진규가 올라가 있으니까 턴오버가 나왔는데 그대로 여기가 또 이제 하이패스처럼 열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우리가 볼리비아에게 너무 역습을 많이 당하는 장면이 나왔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월드컵 예선에서 이미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물론 월드컵 예선에서 약한 팀들을 만났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격하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역습도 그만큼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수비가 너무 흔들린다는 게 지적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약간 동일하게 오늘 경기도 좀 반복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전반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볼리비아가 체력이 많이 남아있었던 전반전에는 볼리비아가 간격 유지가 잘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공격하다가 뺏기고 턴오버가 나오면서 상대가 역습으로 나오는데 우리 밸런스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의 압박 라인이 약간 무질서한 압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압박보다 우리의 압박이 더 안 좋았던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그 멤버가 오늘 볼리비아의 멤버보다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미스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미드필더 라인의 문제인 건데 우리가 압박할 때 3백을 쓰든 4백을 쓰든 요 미드필더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요. 그래서 상대가 뒤에서 예를 들어 볼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앞쪽에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선수가 달라붙어요. 김진규도 그렇고 원두재도 그렇고 이게 사실 박용우 선수가 나왔을 때도 아니 박용우가 왜 이렇게 뛰쳐나와서 압박하다가 뒷공간 열리냐 박용우의 기동력이 문제다 이랬는데 오늘 경기 박용우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건 박용우 선수의 기동력도 문제였지만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멤버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면서 미들라인에서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압박이 안 됐을 때 뒷공간이 편하게 열립니다. 수비라인과 미들라인의 간격이 매우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대가 그냥 롱킥을 때리고 때렸을 때 떨어뜨리는 세컨볼도 상대가 먼저 가져갈 때가 많아요. 이 간격 유지가 오늘은 우리보다는 볼리비아가 팀적으로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장면은 오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김민재 선수가 화를 내는 장면도 있었죠. 이 장면 보면 이제 우리가 압박할 때 이강인, 손흥민 이제 뭐 다 달려가고 있어요. 압박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볼리비아가 압박을 당하니까 뻥 찹니다. 뻥 찼을 때 떨어뜨리는 순간 이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해서 볼리비아가 먼저 달려가서 여기서 세컨볼을 먼저 가져갈 때가 많아요. 이 장면도 보면 순간적으로 김진규 선수도 올라가 있고 그러면 수비라인 앞에 원두재 한 명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때도 김문환 선수가 올라갔는데 본인의 마크맨이 돌아뛸 때 김문환 선수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선수를. 그러다 보니까 세컨볼이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볼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볼리비아가 먼저 가져갑니다. 김문환 선수가 좀 늦게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김진규 선수도 늦게 내려오고 있는데 원두재 선수 혼자서 앞 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미드필드 라인이 좀 멀어져 있으니까 수비 라인에 있는 김민재가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김민재가 튀어나가죠. 근데 튀어나갔을 때 여기서 이제 센스 있게 볼리비아가 그래도 김민재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돌파가 됐어요,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김민재가 없는 수비 라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없는 수비 라인에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상대 공격수에게 연결, 슈팅까지 위협적인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우리가 압박을 하는데 김진규 선수가 달려나옵니다. 원두재 선수가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달려나왔으면 요 공간이 메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상대가 볼을 돌리는데 여기서 김진규, 원두재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편안하게 그냥 볼을 여기에 공급해요. 그래서 원두재, 김진규의 뒷공간, 이 공간으로 볼리비아는 볼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김민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공격수가 또 뛰어들어가니까 김민재는 앞도 신경 써야 되고 뒤도 신경 써야 돼요. 김민재한테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죠. 수비수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수비라인 앞 공간을 막으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위치 김문환, 김진규, 원두재 멀어져 있어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에 보면 김민재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 편안하게 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를 볼리비아의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김민재가 상대가 측면으로 치고 달릴 때 김민재가 측면으로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김민재가 측면으로 나가서 상대를 가로막아요. 이렇게. 근데 가로막은 다음에 수비를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달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이 좁혀져야 되는데 이 뒤에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김문환이라던가 김진규라던가 원두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내려왔는데 순간적으로 측면 커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공간이 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끝나고 김민재가 앞에 있는 선수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입이 딱 나왔죠? 내려오라고.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간격이 너무 멀어서 내가 앞도 막아야 되고 뒷도 막아야 되고 하니까 내려오라고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이 간격 유지가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몇 번 나와요. 여기서도 이재성 선수는 올라가 있어요. 근데 원두재와 김진규는 안 올라와요. 여기가 또 비어있죠 이번엔. 간격 유지가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대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가운데를 그냥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원두재가 올라오는데, 원두재가 이번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달려나오는 게 좀 늦었죠. 간격이 좀 머니까. 그러면서 뒷공간이 또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었고요. 또 비슷한 장면. 이 장면도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너무 이제 김진규와 원두재가 튀어나가는 수비를 많이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장면도 보면 김진규가 튀어나갑니다. 압박하러. 그러면 김진규의 뒷공간은 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번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김진규가 튀어나가니까 뒷공간으로 패스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볼 잡습니다. 원두재 선수 한 명만 남았죠. 여기서도 김진규가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상대가 편하게 접고 들어와서 여기서 또 유효슈팅까지. 이런 장면 보면 오늘 우리의 이 수비 간격은 너무 좀 멀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압박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감하게 압박을 하다가 압박이 조직적으로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간격은 멀어지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김진규 선수가 있는데 볼리비아가 패스를 여기서 주고받을 때 김진규 선수가 뛰어나와요. 압박을 했는데 한 템포 늦었어요. 늦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다 달려나왔는데 여기서 볼을 받는 선수가 타이트하게 안 붙으니까 편안하게 돌아섰죠. 돌아서면 우리가 달려나오는 걸 보고 뒷공간으로 패스를 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김진규, 원두재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래서 뒷공간이 열렸을 때 상대가 패스를 앞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미 이명재 선수도 달려나왔고 김진규, 원두재 뛰어나와 있어 밸런스가 무너졌죠. 그래서 상대가 볼을 끌고 나오다가 우리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요 간격이 이제 너무 넓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줍니다. 일단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간격이 머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나야죠. 근데 미드필더 라인이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내려와서 수비 라인은 뒤로 가는데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은 못 내려오니까 여기가 빕니다. 그래서 볼리비아가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크로스가 올라오고 우리가 걷어냈는데 여기서 가운데에 또 아무도 없어요. 편안하게 이제 다시 넣어줄 수가 있죠. 너무 간격이 어수선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수비에서 걷어냈는데 걷어낸 볼을 볼리비아가 받아서 다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우리의 수비 라인 김민재, 김태현 막 뛰어들어가 있고 뒤로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들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엄청 멀죠 간격이. 그래서 이 공간으로 우리가 막 내려와요. 또 허겁지겁. 근데 허겁지겁 내려와서 일단은 끊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볼리비아가 여기서 세밀한 팀은 아니니까 터치가 튀어서 뺏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또 어수선하게 막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볼을 뺏었는데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앞에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강인에게 패스가 갔는데 이강인이 볼을 잡고 줄 데가 없어요 이번엔. 그러니까 어수선하다는 거죠. 이 장면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압박할 때는 압박을 했다가 뒷공간이 너무 열리니까 뒷공간이 나고, 그래서 빨리 내려와서 막아야 되는데 수비 라인만 뒤로 가니까 공간이 나고, 그래서 공간이 막 나니까 미드필더 라인부터 공격 라인까지 우르르 막 내려왔더니 볼을 뺏은 다음에는 다시 나갈 구멍이 없고 간격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수선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 여기서 볼을 끊은 다음에 이강인이 볼을 잡았는데 다 뒤에 있어요. 모든 선수가. 이런 장면들. 이게 선수들이 하나로 조직적인 간격을 못 맞췄기 때문에 모두가 막 불안하니까 수비가 무너졌으니까 우르르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앞에 없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볼리비아가 공격을 할 때 되게 쉽게 풀어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들. 여기서도 원두재, 김진규 선수가 있는데 일부러 볼리비아가 내려옵니다. 얘네들이. 내려오면서 원두재가 내려와 있고요. 김진규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 볼리비아가 볼을 뒤로 돌립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원두재와 김진규가 순간적으로 올라와 있는 걸 활용해서 패스를 뒤로 돌리고 롱킥,
앞으로 뻥 때려요. 원두재와 이 김진규의 뒷공간으로 뻥 차주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공격수가 볼을 잡아서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간격, 요 간격 사이에서 볼리비아가 편안하게 롱킥 한 방에 볼을 소유하게 되는 요런 간격 유지에 대한 문제, 요런 것들도 오늘 볼 수 있었다. 물론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 60분 정도 되니까 볼리비아 선수들이 많이 지쳐서 그때부터는 볼리비아가 저런 간격 유지라던가 우리의 압박을 견뎌낸다거나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가 이제 그 초반에는 압박도 진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간격 유지가 우리보다 잘 됐던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 보면 볼리비아도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뒷공간으로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볼이 뒤로 흐르니까 수비 라인은 올라와 주고요. 확실하게 올라와주고 올라갔던 선수들은 바로 내려와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 간격이 좁아지면서 우리가 볼을 방출을 했는데 둘러싸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둘러싸여서 볼을 뺏기는 장면이에요. 앞뒤로. 상대가 올라오고 내려오는 게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격 유지가 오히려 조직력을 이제 대표하는 장면인 거잖아요. 근데 저런 이제 간격 유지가 아무래도 우리의 선수단이 볼리비아보다 훨씬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의 조직력은 우리보다 좋긴 했다. 그래서 확실히 오늘 경기는 우리가 그 승리하긴 했지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는 상대의 압박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간격 유지도 안 되고 빌드업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갔냐, 뒤에서 이제 줄 곳이 없으니까 상대가 앞쪽에서는 이 간격 유지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격이 좁아요, 상대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비 라인에서 이 공격 라인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으로 주면 뺏기고, 상대가 좁으니까 이 좁은 간격 안으로 주면 뺏기고, 그렇다고 해서 안 주면 공격이 전개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원을 거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공격할 때 약간 요런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명재 선수 쪽에서 롱킥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김민재 쪽에서도 롱킥이 많이 나오고, 중원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약간 간격을 건너뛰는, 뻥뻥 차주는 이런 축구가 됐어요. 오히려 간격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뻥 찔러주는 축구를 했을 때 상대 수비가 대응하기가 너무 쉬운 게, 볼이 뒤에서 앞쪽까지 오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수비가 대처하기가 너무 쉽죠. 먼저 뛰어가거나 아니면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비수가 계속 공격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롱킥의 퀄리티도 사실은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패스가 왔을 때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들, 이 장면 보면 우리가 백스리 만들고 그리고 상대가 1대1로 대인마크를 합니다. 바싹. 그러니까 압박을 할 때는 볼리비아도 압박할 수 있으면 강하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인마크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 당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패턴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상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볼리비아를 상대했던 것처럼 끌어당긴 다음에 이 공간으로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갈 때도 패스가 앞쪽으로 나가는 순간 오히려 볼리비아가 간격 유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볼리비아가 달려 올라와서 간격 유지를 먼저 잘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볼리비아가 볼을 뺏어요. 아까 볼리비아는 이런 간격 유지를 할 때 오히려 볼리비아가 우리를 끌어낸 다음에 공격을 잘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 1대1 다 마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킥을 앞으로 넘겨줍니다. 상대를 이제 끌어당긴 거죠. 끌어당기고 앞쪽으로 붙여줘요. 근데 여기서 볼리비아의 수비가 또 타이트하게 붙어버립니다. 간격을 오히려 볼리비아가 잘 유지하면서 붙어버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볼을 뺏겨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뭐 잔디가 이제 안 좋아서 볼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나갔다가 오히려 공간이 나면서 볼리비아에게 역습을 많이 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히려 볼리비아가 압박할 때는 우리가 상대가 올라오는 걸 보고 풀어나가다가 상대가 먼저 올라와서 뺏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요 이제 그 기준에서 보면 똑같은 기준이었는데 간격 유지가 볼리비아가 더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중원을 건너뛰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도 우리가 이제 압박을 딱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명재 선수가 롱킥을 때려요. 앞쪽으로 중원을 거치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원을 거치지 못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공격수와 수비수, 패스를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의 거리가 엄청 멀어집니다. 이러면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제대로 받질 못하죠. 수비수가 방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늘어나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롱킥을 되게 많이 때렸어요. 이 장면도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볼을 잡았는데 앞쪽에 김진규, 원두재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고 이강인도 압박을 당하고 있고요. 줄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민재가 또 롱킥을 때립니다.
근데 이 롱킥이 아무래도 길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달려가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오늘 롱킥이 유난히 좀 많이 나온다고 느껴졌던 것도 아무래도 미드필드 라인을 거쳐가지 못하면서 이런 롱킥이 많이 나오더라. 물론 이 롱킥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롱킥을 잘 쓸 수 있을 때는 써야죠.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이명재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백스리에서. 근데 앞에서 또 줄 공간이 없었어요. 볼리비아가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서. 그래서 이명재가 볼을 끌고 가다가 순식간에 방향 전환을 합니다. 볼리비아의 수비가 한쪽에 쏠리니까.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강인이 볼을 받아요. 그러면 비교적 볼리비아의 수비가 적어지는 공간으로 오는 거니까 이렇게 롱킥을 적절하게 섞어서 쓰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롱킥을 사용했던 건 저렇게 적절하게 롱킥을 이제 짧은 패스도 섞어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을 못 거쳐가니까 너무 길게 떨어뜨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당연히 아주 안 좋았다. 다만 볼리비아가 순간적으로 지치는 순간부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프리킥을 만들어냈거든요. 어떤 장면이었냐? 김진규가 볼을 잡았는데 볼리비아가 올라오는 타이밍이 늦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김진규가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압박을 놓쳤죠, 볼리비아가. 그래서 김진규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니까 볼리비아의 수비가 한쪽에 쏠려 있었고 공간이 열리면서 볼리비아의 넓은 반대편 공간이 크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황희찬에게 패스, 그리고 황희찬이 여기서 1대1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여기서 밀고 들어가다가 여기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이게 득점으로 연결됐죠. 손흥민이 득점을 했었던 프리킥 찬스, 요 이제 프리킥이 나왔던 것도 볼리비아가 지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탈압박이 되고 탈압박이 된 다음에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쉬웠던 건 물론 이제 볼리비아가 너무 전반 초반 그리고 이제 후반전 초반까지 체력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압박을 잘 못했어요, 볼리비아도. 근데 요게 볼리비아가 아무래도 원정을 좀 멀리 날아왔고 그리고 1군 선수단도 많이 빠져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면들이 좀 강했었고 월드컵에서는 볼리비아처럼 체력적으로 어떤 팀이 더 소모가 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똑같은 이제 상황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지치거나 이러기가 힘들다, 또 월드컵에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경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승리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좋은 경기라고 볼 수는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롱킥이 결국에는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조규성이 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봤습니다. 마지막이긴 했지만 우리가 계속 이제 어쨌든 그 미드필더 라인을 못 거쳐가다가 앞으로 붙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조규성은 버텨주는 게 됩니다. 이 롱킥을. 조규성이 버텼죠? 버티면서 볼을 지켜주고 심지어 상대가 달라붙었는데 여기서 버티면서 이겨냅니다. 이겨내서 우리의 볼로 만들었어요. 일단 볼을 가져왔죠? 지켜냈어요. 롱킥을. 그 다음에 여기서 조규성이 살려낸 볼로 다시 패스를 주고 조규성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움직임도 참 좋았어요. 이제 원두재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조규성 선수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 들어간 척을 하다가 수비가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뜁니다. 요 조규성 선수의 민첩함, 그러면서 수비를 완전히 따돌렸죠, 돌아뛰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었고 이 크로스가 이제 수비에게 약간 막혔어요. 막히고 뒤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수비와 조규성이 달려들 때 조규성 선수가 참 좋았던 게 여기서 몸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달려들었는데 이게 우당탕 골이 아니라 조규성 선수의 실력이 나온 골이었어요. 여기서 경합을 하는데 저기서 조규성 선수가 그냥 몸을 들이민 게 아니라 버텨냅니다. 요 가까이서 보면 경합하는 순간 오른발을 딱 집어넣어서 볼을 내 쪽으로 이제 가져옵니다. 몸으로 지켜냈어요. 그러면서 지켜낸 다음에 이것도 참 버티는 게 대단한 거죠. 상대가 뒤에 와서 부딪혔는데 이걸 버텨내고 버텨내자마자 바로 다시 밀어넣으면서 득점. 이런 조규성 선수의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 이게 참 놀라웠다. 싸워주고 버틴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심지어 비틀거리면서 바로 왼발 슛이었어요. 무게중심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거의 누웠잖아요. 누웠는데 넘어지면서 슈팅. 이런 조규성 선수가 이제 앞에서 싸워주는 게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짧은 패스가 안 된다면 미드필드 라인을 못 거쳐 간다면 저런 조규성이 앞쪽에서 지켜주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조규성에게 한번 붙여주고 버텨주고 그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스쿼드의 풍부함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짧은 패스가 안 되면 키가 큰 조규성에게 한 번에 그냥 붙여주는, 그러니까 손흥민 원톱을 썼다가 안 풀리면 조규성을 넣으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이런 거고,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저런 이제 볼리비아의 간격 유지보다 우리의 간격 유지가 더 잘 안 되고, 그리고 볼리비아가 오히려 체력적으로 소모가 큰 날이었는데 원정 경기니까 볼리비아가 더 잘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역습도 이제 우리가 대처도 좀 안 되고, 여러모로 좀 안 좋았던 경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무래도 상대가 너무 약하면 우리가 이런 걸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근데 볼리비아가 처음에 왔을 때는 주전 선수도 뭐 거의 안 나오고 합류도 못했고 뭐 비자 문제 때문에 못 왔고 막 이래서 볼리비아 너무 약할까봐, 그래서 테스트가 안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일단 결과는 이겼고, 그리고 테스트도 충분히 돼서 우리의 약점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볼리비아가 오늘 생각 외로 너무 잘해줘서 그래서 우리의 테스트가 어쨌든 경험치가 누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이긴 했습니다.